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오늘 저는 AI 딥러닝 기술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인류사적 대변혁으로 평가받는 AI 기술. 이 AI 기술의 비약적 혁신은요, 2024년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딥러닝의 대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 박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 그뿐만 아니라요, 그 노벨 화학상에서는 우리 AI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와 그 존 점퍼, 그리고 단백질 설계를 연구하는 데이빗 베이커 교수, 이렇게 세 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이들의 노벨 화학상 수상의 어떤 의미,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요,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분이죠. 여러분 혹시 바둑 그 과거 AI 알파고 기억하시지요? 바로 그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CEO입니다. 이 데미스 하사비스는요, 그 게임에서 입증된 AI의 힘을 이 생명과학 분야로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바둑을 두는 AI가 단백질 구조 연구까지 하게 됐는지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체스나 바둑처럼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것과 또는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요, 그 단백질의 정확한 구조를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상자는요, 그 데미스 하사비스 오른쪽, 제일 오른편에 있는 존 점퍼입니다. 이 존 점퍼는요, 알파폴드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그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이 존 점퍼는요, 그의 혁신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이 수년간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몇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상자, 가장 왼쪽에 보이는 데이빗 베이커 교수입니다. 이 베이커 교수는요, 단순히 그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예측한다, 이것을 넘어서서요, 아예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연구해서 입증해냅니다. 마치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아예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 수상자 중에 한 명, 그 데이빗 베이커 교수의 제자, 우리나라 백민경 교수,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로제타 폴드의 개발하는 데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 설계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업적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심에는 이 단백질이라는 생명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이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의 그 특정 서열로 이루어진 이렇게 선형사슬이 접혀서 아주 복잡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특정한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요, 마치 정교한 우리 어렸을 때 종이접기처럼 특정한 패턴과 모양으로 접혀 있게 됩니다. 이 접힌 구조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이게 신약 개발이나 질병 치료에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너무나도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 연구 결과는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구글 딥마인드가요, 당시 알파폴2를 출시했을 때 이 복잡한 그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한 10년이 넘도록 풀지 못했던 그런 단백질 구조 문제를 단 30분 만에 해독해내는 그런 경이로운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에는 알파폴드 3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요. 이처럼 오랜 과학계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 불교에서 오랜 수행 끝에 갑자기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는 어떤 도노의 과정과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명의 비밀을 풀고자 노력해왔죠. 그 중심에 이 단백질이라는 생명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몸에서 이렇게 필수적인 생체 분자인데요. 아시다시피 다양한 생명 활동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 안의 생체 물질을 이곳저곳 나른다든가 효소 활동, 그리고 생체 신호 전달, 이런 중요한 생명 현상을 이 단백질이 도맡아 처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이 생명체를 이루는 핵심 분자인데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그 기계들의 부품과도 같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야만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AI는요, 이 충분한 데이터가 갖춰지기만 하면 그 숨겨진 패턴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 서열 데이터에서 이 진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요, 관련된 패턴을 계속 연결을 시켜서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AI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주로 얘기하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이 알파폴드의 높은 정확도, 이 높은 정확도로 인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개발해서 속속들이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된 구조와 그리고 실험으로 밝혀진 구조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알파폴드가 어떤 발전을 거쳐왔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팀원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딥마인드 팀은 여러 경쟁자들보다 훨씬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매우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2020년 11월이었죠.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던 시절, 그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AI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존 점퍼가 그 노벨상 수상을 했던 그 존 점퍼가 당시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존 점퍼가 바로 자신의 딥마인드 팀원들에게 이 줌 화상 연결을 통해서요, 그 캐스비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구조 분석 예측 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팀원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셨듯이 그 순간 알파폴드 2, 당시는 알파폴드 2였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고요. 분자 생물학 혹은 AI 연구자들까지 당시의 충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 분석 예측 대회, 뭐 이름도 좀 긴데요. 그래서 줄여서 캐스비라고 합니다.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경쟁하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경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4년 존 몰트 교수에 의해서 조직됐다고 하는데요. 그 세계 대학의 모든 연구팀들이 2년마다 자신들이 그간에 고안한 단백질 구조 연구에 어떤 최적화된 예측 방법, 그 예측 방법들을 개발해서 서로 이 대회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는요, 참가자의 예측과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 단백질 구조는 각각 접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계의 정말 오랜 난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수많은 명성 있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갖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분투를 벌여온 것이죠. 이 알파폴드2는요,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단 30분 만에 풀어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그간의 이 분야에 인생을 걸고 전념해 왔던 그런 과학자들마저도 자신의 분야가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알파폴드2는 바로 이 대회, 그러니까 14번째 대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92.4. 그러니까 2등과의 격차가 무려 25점 이상이 차이가 났었답니다. 가히 압도적인 성능으로 당시에 우승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당장에 이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에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요, 간단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인식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누구나 이 단백질 구조 연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알고 있죠. 하지만 많은 연구 비용 그리고 시간, 노력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근데 보셨듯이 이 알파폴드2의 등장으로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던 학자들마저도 굉장히 놀라게 됐죠. 대표적으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 안드레이 루피스라는 학자는요, 10년 동안 특정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이 알파폴드2가 고작 반시간 만에 밝혀냈다고 토로하는 영상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알파폴드2 이후에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AI 영향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알파폴드3,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이 알파폴드3는요, 이 알파폴드2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처리 속도가 5분 이내로 단축되고요, 정확도는 무려 98점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여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까지 이제는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그 연기법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현상의 상호 의존성, 이 연기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것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요, 이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 11월 알파폴드3 이 알고리즘의 전체 소스 코드를요, 오픈 소스로 GitHub라는 데 공개한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비상업적 목적으로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연구자들은 각자 연구 목적에 맞춰서 이 알고리즘을 개량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요, 이 알파폴드3는 웹서버 형태로만 제공돼 갖고 이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예측의 수, 어떤 유형도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 예측 기능도 제한되겠죠. 하지만 이제 소스 코드, 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면서요, 이러한 제한이 다 풀렸죠.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이제 직접 모델을 실행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알파폴드 3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것은요, 아마 이제 생명과학 연구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질병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요, 또 약물의 표적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질병 치료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이오 또는 제약 산업에서도 신약 개발 연구 이제 엄청나게 가속화되겠죠. 또 요즘에 우리 환경 문제에 관련된 재생 가능 소재 개발, 그리고 작물의 질병 저항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엄청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네이처지는요, 당시에 알파폴드 2 이전 버전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혁신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일까요? 인류가 이렇게 단백질 접힌 구조를 신속하게 아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당장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생,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개발이 훨씬 빨라지겠죠. 예를 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구조 예측마저도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과거 알파폴드 2가 등장하면서요, 더욱 주목받았던 게 아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팬데믹 때문이기도 합니다. AI가 이 분야에 활용되면서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 내 세포에 침투하고 감염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표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 개발도 용이해지겠죠. 특히 요즘처럼 단백질과 단백질 그 상호작용을 차단해버리는 약물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변형된 단백질 구조를 바로바로 또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통하게 되면요, 기존 치료제의 어떤 효과도 예측도 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떤 전략도 신속하게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향후에 이 알파폴드 3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구조를 신속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면요, 향후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백신 치료제 개발 아주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연구자들도요, 이 실험실에서 직접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직접 구조를 분석하는 대신에요, 이 컴퓨터를, AI를 갖고서 예측하게 되니까 연구 시간, 비용 크게 절약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발병할 때나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이 긴급한 전염병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될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암은 물론이고요, 당뇨병, 치매 예측, 진단까지 다 훨씬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요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법도 가능해질 겁니다. 플라스틱 분해 요소 연구나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있는지, 이 연구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점은 과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 기법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 딥러닝 기술이 외면과 무시를 받고, 하지만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하면서 이렇게 이 딥러닝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세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파폴드 3도 현재 사실 적지 않은 우려가 있지만요, 결국 알파폴드 3가 가진 그 압도적인 성능으로 보여주면서 입증해 가면서 앞으로 더 그 도입 활용이 빨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알파폴드 3는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의 진정한 의미는요 AI가 더 이상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 도전을 해결할 그런 동반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I와 어떤 생명과학의 만남은 앞으로 더 놀라운 발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설계도를 완전히 해독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이 기술을 허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알파폴드 3의 어떤 적용, 응용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개인별 맞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신약 개발 기간도 크게 단축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개선해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윤리적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알파폴드 3와 같은 이런 기술의 발전은요,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이러한 첨단 기술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냥 넉넉히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윤리적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와 자비 정신,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고민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 그리고 자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